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도주선생 이재성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FOMC가 끝나고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과 초조와 공포에 휩싸여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또 무슨 발언을 할지도 모르겠고 FOMC에서 금리 동결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올해 2번 인하한다라고 한 정책이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이달 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왜 금리는 똑같이 진행하느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 이 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여러분들 앞으로 상승할 종목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살짝 알려드리고 가야겠죠. 자, FOMC 금리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동결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결된 다음에 정말로 제롬 파월 연준의장처럼 이제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거냐 이거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에 실망감을 느끼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수를 보니까 그렇게 또 나쁘지 않아요. 미증시 양호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견조했다. 코스닥만 알테오젠 때문에 좀 밀려 내려온 거지 그 외에는 뭐 그냥 쏘쏘 정도도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FOMC 금리 동결했는데 이게 관세 문제하고 얼만큼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3월, 6월, 9월, 12월, 3, 6, 9, 12에는 점도표가 발표된다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이 표를 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점 하나가 연준 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 나는 이 정도 될 것 같아, 금리가. 나는 이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부분의 평균값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봤더니 연준 위원들이 올해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번 정도 인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라는 거. 뭐 금리 동결이야 뭐 만장일치였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3번으로 아직도 안 내려갔네?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3월 FOMC는 그렇게 신경 쓸 구간이 아니다. 어차피 12월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다.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3월까지는 뭔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매파적인 기조가 이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언제까지가 중요하다? 저는 6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6월이냐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호 관세가 4월 2일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4월 2일까지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은 가장 가까운 것들을, 쉬운 것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이런 북미 쪽부터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6월까지 EU나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쪽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해결을 보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뭔가 해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라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기존에 답변 드렸듯이 트럼프가 임기가 4년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는 본인 임기가 8년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선 대통령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본인은 당연히 재신임을 얻을 거다라고 해서 4년에 재선까지 해서 8년. 그래서 8년 프로젝트라니까 여유 있게 갔었는데 이제는 과거에 한번 했었고 뒤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초기에 2년 동안 정책을 다 펼쳐서 빠르게 해결을 하고 나머지 그 뒤에 2년은 뭐 해요? 그 뒤에 2년은 앞에 정책 펼쳤던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이고 다음 정권으로 이제 정권을 넘겨줘야겠죠. 어쨌든 공화당이 계속 집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정권으로 이제 넘겨주는 이런 과정을 만드는 게 그 마무리 2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길게 자면 앞에 게 2.2년 2년 6개월 정도, 2.5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다 큰 차이는 없어요. 6개월 차이인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그만큼 급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에 또 나온 얘기 뭐예요? 미중 정상회담 얘기가 6월부터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북미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해야 되고요. 이걸 틈타서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쪽도 해결을 해야 되죠. 어제 또 이제 가자 지구에 또 대규모 폭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200명 포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미국이 원하는 건 뭐예요? 중국을 고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을 고립시키는 거고 중국은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갖고 주변국에다가 화친을 짓게 하고 있죠. 한한령 해제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해제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비자 면제국으로 선정하고 한한령 해제의 그림을 만들고 있죠. 사절단도 보낸다라고 하죠.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랑 오가고 있죠. 호주랑도 기존에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가할 때 호주하고도 얘기하다가 서로 크게 싸워가지고 계속 등 돌리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뭐 했습니까? 악수의 손길을 내밀면서 화친을 꾀하고 있죠. 호주하고 중국하고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호주가 최대의 석탄 이제 수출국이 이제 중국이었는데 중국이랑 이제 마찰이 있었는데 호주는 이제 안 참는 거죠. 본인들도 그러면 우리도 수출 안 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단절이 돼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옆에 아군을 만들고 있고요. 트럼프는 뭐 하고 있어요? 아군을 공포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군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이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길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짧게 끊어서 빠르게 정리하고 6월에 그리고 뭐 7월에 이 정도의 회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6월이 중요한 이유. 6월에도 FOMC가 있죠. 점도표가 발표된다라고 했습니다. 6월 FOMC 이전까지 본인이 생각한 이런 관세 정책의 절반까지만 협상으로 이뤄내도 트럼프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를 다시 한번 훑어봤더니 발표된 게 GDP 성장률이 기존에 2.1% 정도다라고 했는데 올해 1.7%로 0.4%나 낮췄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4.3%라고 예상했는데 최근에 공무원도 자르고 많은 일이 있었죠. 4.4%까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근원 PC 이게 뭐냐면은요. 식량이나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들쑥날쑥하고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끝나도 조금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계 3대 곡창지대인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양 국가 다 광물을 이제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들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해소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런 민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5%, 2.8%로 올라간다. 이게 왜 그래요? 관세 정책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FOMC에서는 아직까지는 매파적인 기조를 거둘 수가 없다. 이거를 6월에 조금 완화시키고 9월, 12월 해가지고 점점 완화시킨다라고 하면은 뭐 2번에서 3번까지도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이제 트럼프 입장인 거예요. 트럼프는 빨리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의 지금 취하는 스탠스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연준이랑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큰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6월까지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우지수부터 해서 한번 싹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증시 지금 조정 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작년 연말부터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분명히 12월에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대가 교육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소학개비분들 지금 수익 많이 나셨을 텐데 수익 난 종목들 내가 원하는 목표가 도달했다 혹은 수익이 좀 많이 났다 하시면은 그런 종목들부터 해서 한 번에 오실 필요는 없지만 한 종목씩 정리해서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오실 타이밍입니다. 한국 증시가 내년 뭐 적어도 상반기에는 더 좋을 겁니다. 저는 올해랑 내년까지도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보시면은 12월에 고점 찍고 쓱 내려왔다가 연초에 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예 쏟아져 내립니다. 기존에 있던 이 42,000포인트 구간, 이 구간까지도 계속 지지를 받던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까지도 이탈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리스크 있게 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회복 시도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이 구간을 회복하면 다시 박스권을 그리는 거다. 42,000에서 45,000 박스권 그리는 다우지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주는
더욱더 좋고 빅테크 기업들 계속 좋았는데 딥시크 쇼크 이후로 약간의 불신이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정의 빌미가 되는데 팔란티어부터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팔란티어부터 밀려내리기 시작한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2만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18,000원 유지될 줄 알았는데 이 구간까지도 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19,000 구간에서 유지하고 있어서 18,000 정도는 그래도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그만큼 조금 힘들게 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주들도 조금은 회복이 더디다. 지금 바닥에서 잘 쉬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빠르게 반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18,000 안쪽으로는 그래도 들어와야 우리나라도 좀 반등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증시 간단하게 짚고 온다라고 했는데 독일도 한번 가볼게요. 여긴 어때요? 유럽은 이미 축제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그냥 우상향 기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잠깐 쉬고 있는데 쉬는 구간에서도 살짝 넘어가면서 23,000포인트 돌파 시도하고 있죠. 유럽 증시가 다 이렇습니다. 러시아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전쟁 끝났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자, 중국은 어때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국가인데 지수가 나쁘지 않아요.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대처할 수 있다. 이번 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이, 트럼프 좀 과하다. 적당히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 오히려 중국이 대인배처럼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예민한 사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강아지처럼 끙끙거리면서 계속 뭐 강한 발언을 내뱉고 있죠. 경기 침체도 불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지표까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CPI, PPI 좋게 나오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같은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의기양양해져서 계속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찰나에 이번 주 초에 소매 판매가 살짝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제1차 지표인 고용 지표는 좋게 나오고 2차 지표인 소매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온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도 이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물론 당분간은 강력한 발언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놓고 있다. 주변국에다 손을 다 내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쓱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 부양책 엄청나게 펼치고 있죠.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정책 거꾸로 가니까 그렇게 썩 좋을 수는 없다. 기존에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오면서 작년 여름에 급락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밀렸죠. 우리는 회복이 안 되는데 일본은 이미 회복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점 돌파 시도 계속하고 있다가 뭐 하단 쪽에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 이탈해도 3일, 5일 안에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위쪽에 올라와 있는 모습. 일본 증시도 양호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봤더니 코스피가 강해졌어요.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1월 효과를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2월까지는 연결이 된다. 그런데 2월 하순에서 3월 정도의 조정을 받는 게 정상적인데 이때 조정을 안 받으면은 3월까지 연결돼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횡보 상승 이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4월에 굉장히 큰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한 뭐 2, 3월 정도 사이에 조정 한번 받고 가는 게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흐름은 맞춰주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월 정도에 금융주들이나 이런 3월 결산법인들 있죠. 이런 종목도 이제 배당 시즌이고 하니까 2월에서 3월 정도 사이부터 해서 좀 좋아질 수 있다. 특히 3월 하순에는 특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밸류업 관련주들도 같이 좀 움직이면은 금상첨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끌어올리는 구간에는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 반, 설렘 반, 그리고 실망 반으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거 엔비디아의 컬 테스트 최종 테스트 지금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통과되면 그래도 제 3옵션 정도는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흐름을 타고 올라오고 있다. 코스닥은 어때요? 말씀드렸듯이 1, 2월 굉장히 좋았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휴식을 취하면서도 좋아요. 그리고 휴식 취하는 구간에 제가 오후 2시에 말로 없는 코너에 나오고 있죠. 그 코너에서 매일매일 데일리로 나오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이 구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강력한 발언을 해서 이런 뭐 그런 대외 변수나 이런 부분이 하나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730 살짝 하위 하는 건 이제 여기서 급락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게 이탈한 다음에 3일에서 5일 안에만 이렇게 회복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780쪽으로 이렇게 쓱 가서 이거를 그 다음에는 돌파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안 올라가고 730 또 이탈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다. 맞습니다. 올라온 다음에 이탈한 거 이중바닥선 움직임 정도, 다중바닥선 움직임 정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 신대가 시간에 투자 비법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시면 된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알려드릴 거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갈 종목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있죠. 그 안 오른 종목들을 이미 외국인들은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이 의사 그리고 그런 매매 동향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면 되는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시장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3월, 4월 해서 여러분들이 이 따뜻한 봄날을 느끼기에 아주 좋은 종목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이런 모든 강의 자료는 어디서 받는다? 우리 N밴드에서 받는다. 여기 아래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시면 바로 여러분들 링크 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전체 화면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트럼프의 시대,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장을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베트남에 투자하고 미국에 투자할 때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고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넘어가자라고 해서 가신 거죠.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번영과 어마어마한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은 투자에 대한 관점이 한번 탁 하고 깨는 날이 생깁니다. 자, 외국인들의 선택, 우리가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HTS 가면은 각 HTS마다 이렇게 수급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연속 수급을 보고 최근 60일 동안, 최근 한 2달 정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60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해서 외국인이 매수한 순으로 정렬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딱 봤더니 코스피예요, 이건. 첫 번째 종목 뭐예요? 하이닉스. 두 번째 네이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하이닉스는 당연히 HBM 대장주로서 삼성전자를 지금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1위다. 이해가 가죠. 네이버, 그렇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승률이 지금 125%예요. 최근 60일 동안. 말할 게 없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의외죠. 22%나 올라왔습니다. 전기차 캐즘인데도 이렇게 올라왔다. LIG 넥스원도 방산 쪽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동생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불닭볶음면 뭐 이슈 계속 아실 거고, 현대로템.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 우주 같은 뭐예요? 다 방산주가 상위권에 있죠. 아, 방산주가 좋았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좋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은
조정을 받을 것인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고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1, 2, 3위 종목을 먼저 한번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인 매수 1위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HBM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퀄테스트 통과해서 3옵션으로 등극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올라온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지수에서는 그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번에 그 GTC에서 발표를 했죠. 그 HBM4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SK하이닉스가 공개를 하고 그리고 CXL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소캠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계속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그 CES 때 와가지고 젠슨왕이랑 미팅하고 나와서 방금 팔고 왔다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고 저도 여러분들께 자주 해드렸던 말이죠. 자, 그때 이후로 SK하이닉스가 움직인 게 있습니까? 움직인 게 있습니까? CES 때 살짝 올라간 다음에 22만 원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그냥 횡보하면서 쉬고 있어요. 박스권이에요, 그냥. 보이시죠? 19만 원 아래쪽 살짝 내려가면 바로 회복되는 이런 움직임만 보이고 19만 원 아래에서는 유지가 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22만 원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는다. 즉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22만 원을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럼 더 좋아지는 구간이 온다. 그리고 뭐예요? 그냥 더 좋아지기만 합니까? 신고가 행진을 펼치면서 위에 매물대가 없이 모두가 수익 보는 아름다운 구간으로 또 진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매집하는 이유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조금 올라와서 쉰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 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두 종목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동안 잘 안 보던 삼성전자 계속 SK하이닉스 말씀드리다가 삼성전자를 오랜만에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이제 GTC 2025 있으니까 소캠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었는데 그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는 것이고 기술적 반등 노리는 거고 사실 안전하고 편안한 거는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밴더에 있는 기업들이다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HBM 쪽, 소캠 쪽, 그리고 유리기판 쪽 다 안 끝납니다. CXL도 그렇고 다 이제 시작인 구간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 매수 2위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인텔에서 작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아니 한국에 이렇게 AI에 뛰어난 기업이 있었습니까? 저희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물론 어느 정도 립서비스는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립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합니다. 여기 하나 더 껴요. 어디가? 카이스트가 낍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와 인텔과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AI 쪽 관련해서 지금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기존에도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의 최고봉은 이제 네이버고 그리고 하이퍼클러버 X를 가지고 이제 AI 쪽으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내놓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한국형 AI를 먼저 만들어 가겠다라고 진행하고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좀 선두주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직까지도 매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못 올라가는 이유 뭐예요? 외국인들이 이 싼 구간에서 저렴한 구간에서 더 매집하고 싶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저라면 저도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돈이 많은 분이고 작은 종목에 투자하기 어렵다. 나는 대형주 쪽에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도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네이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 종목은 제가 너무나도 오래 거의 이제 3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 제가 6월부터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거고 텐베거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우주항공과 방산 모두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7번째 우주 강국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주 강국이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종목이 재료 노출이라고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잘 됐고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기업이고 우주에 대한 프로젝트로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세트랙 아이까지 해서 위성 관측 시스템까지 해서 다 갖춰놓은 기업인데 이 기업이 내려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게 수급적인 요인이다,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이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라고 대응 전략 알려드렸는데 그때가 5만 원 뭐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4만 5천 원까지 이제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살짝 하회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이 4만 원 하회, 4만 5천 원 하회했을 때 사셨다라고 하면은 이미 42만 원 갔을 때가 텐베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정 구간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 말에 제가 10월, 11월에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이 말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 여러분 이 구간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게 조금 더 올라갈 구간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는 다음에 저는 이 종목이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는데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날아가면 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32만 원 이하에서 28만 원 사이까지 기다릴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제가 공개 방송해드린 부분이랑 이 이데일리 온 채널에 다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정말로 1차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급락이 나왔죠. 어떻게 됩니까? 28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32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 구간부터 매수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원하는 가격을 줄 때까지 기다려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다들 매도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식하면은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도 맞아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매수를 잘못하면 매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손절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려갈 때는 V자 반등 나오겠지 했는데 안 올라가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또 내려가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온다. 왜? 이렇게 하락할 때는 말이죠. 방산 좋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리스크가 있다. 너무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른 종목은 이제 거의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났다. 한번 크게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11월 중순부터 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한 달 정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니까 고점 구간에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저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수 구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이 조정을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사야 되는데 아무 때나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매수를 잘하는 사람을 주식 1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원하는 가격에 매수를 했고 이 구간에서는 버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매수를 들어갔으니까 기준 없이 매수를 해서 그런 겁니다. 매도는 쉬워져요. 그러면은 그냥 꺾일 때까지 들고 가면 돼요. 이런 대형주, 주도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는 제가 인생을 바꿔줄 절호의 찬스 이거 2년 반 전에 이제 거의 3년 다 돼갑니다. 말씀드린 건데 1651% 올랐다고 했죠. 그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28만 원대 이후에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162.08%가 상승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지금 80만 원에 육박하는 78만 1,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요. 매수를 잘하니까 여러분들 꺾일 때까지 들고 갈 수 있잖아요. 꺾일 때까지 들고 갈 수 있어요. 매수를 잘하니까. 매수가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매도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는 매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 1단은 매수를 잘하는 사람, 주식 3단은 매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매수부터 잘하고 나서 매도자를 찾으면은 20% 수익이냐, 30% 수익이냐, 혹은 50% 수익이냐, 80% 수익이냐 이 수익의 차이인 거지 매도가 어렵지 않아요. 언제든지 매도하고 다시 사면 되거든요. 많은 수익을 나는 이미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매수 타이밍 기다리는 거를 힘들어하지 말고 꼭 기다려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포착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외국인 매수 1, 2, 3위 종목의 성과입니다. 우리가 재밌는 거 보시면은 1번 종목, 2번 종목은 이 종목들은 오래 걸리지만 시간은 좀 걸리지만 좋습니다. 매집은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하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위 종목이죠. 매수한 종목은 이렇게 잘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모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런 종목을 미리 사면 되는 거고요. 이 종목을 미리 안 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과거일 가지고 언제 할 걸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반성하고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하면 되는 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 건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열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야 되는 종목. 자, 전력기기 종목인데 꼭 전력기기라서 제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오늘은 외국인 수급에 관한 거죠. 이 산일전기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외국인 매수 16위에 올라 있습니다. 코스피 매수에 16위에 올라 있고 현재 마이너스 14.95%예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16번째로 많이 산 종목인데 거의 15% 가까이 밀려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해놓고 손실 보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물론 바스켓으로 샀을 수도 있지만 이 확률도 굉장히 높지만 자, 그 외에 이 종목이 조금만 올라와도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이 본전까지만 올라와도 외국인들은 기존의 수익은 다 챙기고 이 손실 종목까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특히나 이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섹터인가만 보시면 돼요. 전력기기 여러분들 좋은 섹터입니까? 안 좋은 섹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력기기가 좋은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드리지 않아도 미국의 송배전 이쪽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계속 확장되고 하는 거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HD 현대일렉트릭, LX 일렉트릭, 이런 산일전기 등등 해가지고 너무 많은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선 관련주도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 심지어 2월부터 이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이 증설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구간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현지에도 이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 아예 미국에다 공장 지어버릴게. 트럼프 니네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를 좀 많이 따갈게 라고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15%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본전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권으로 전환될 것까지도 외국인들이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죠. 지금 매수가는 지금 62,000원 이 구간에 놓여 있는데 오늘 종가입니다. 62,000원 구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6만 원 전후 구간이면 되는데 딱 우리가 원하는 눌림목까지 여기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런 삼각기법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까지 나오던 자리에 정확하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는 기존에 돌파 실패했던 75,000원을 목표가로 삼으면은 깔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 종목들 강의 자료 올려드리죠. 이 강의 자료에 이 매수가 손절가까지 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체크하시고 58,000원 이탈하면은 이제 손절가 제가 정해드리긴 했는데 사실 손절이 크게 의미가 없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해요. 종목 자체가 좋으니까. 자, 다음은 AI 관련주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AI 관련주는 더존비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서 이제 회계 프로그램이나 세무회계 같은 경우 이제 관련 있으신 분들 많이들 이제 아는 프로그램이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ERP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외국인 매수 27위 올라 있고 14%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이건 것 같아요. 제사 인터넷 은행 여기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존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합니다. 뭔가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K뱅크나 이런 부분이 썩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 되고 있는 산업에 집중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리스크로 작용을 했지만 오히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고 AI 솔루션이죠. 원AI 같은 경우를 출시했는데 벌써 우리 기업 중에서 2,290개 기업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의 위용, 그 위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이 기업의 위치를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격 전략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종목도 61,100원 이 구간에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편안한 구간에 56,100원 너무 편안한 구간이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고 5만 원, 5천 원 아래 준다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돌파해서 넘어갔다가 삼각기법으로 해서 딱 내려와서 눌림목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는 구간. 이 구간이 마이너스 14%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위쪽으로 올라가서 7만 원만 가도 여러분들 그 후회가 없을 거고 7만 원 돌파해서 기존처럼 8만 원대만 가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바로 눈치채셨을 겁니다. 50% 수익도 어렵지 않은 종목이다. 그리고 만약에 8만 5천 원 넘어가서 간다라고 하면 과거처럼 10만 원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대감까지도 충분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로 이제 뭐 내려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5만 2천 원 이탈할 때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해주면 아주 깔끔한 종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한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시장을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생각될 때는 뭐 기관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기관은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기관이 팔고 나가면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매매를 좀 편안하게 하는 외국인들 따라잡기를 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종목에서 이제 아직 안 올랐거나 혹은 손실을 보고 있는가를 본 다음에 그 섹터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핵심이 될 수 있는지까지만 체크하시면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교육방 참여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려드리고 지금 코스피 두 종목 소개해드렸듯이 코스닥도 순위 알려드린 다음에 코스닥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중소형주죠. 이 중소형주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아직 안 들어오셨다면 이 교육방 다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모든 정보 받아가시고 이 종목들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나 혹은 뭐 지지선 이탈하거나 할 때 대응 전략 필요하시죠? 매도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제가 그 전략을 다 올려드립니다. 글로도 올려드리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뜸들일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코스닥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자, 코스닥 외국인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가 우리가 쓱 봤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카페24, 휴젤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어보신 종목들이죠. 자, 그리고 파마리서치, 보로노이, 주성엔지니어링, YG엔터, 성강밴드, 스튜디오 드래곤, 뭐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위 쪽에 배치가 돼 있어요. 잘 보니까 로봇 관련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카페이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AI 관련일 수도 있고 유튜브 마케팅 관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미용 쪽이 되겠죠. 뭐 보로노이도 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바이오 쪽이나 미용기기 쪽도 어느 정도 와 있고 YG엔터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알령 해적의 기대감 있는 콘텐츠 쪽, 엔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와 있고 기술주들이 좀 붙어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는 게 코스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2, 3위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익숙한 것 같아요. 1, 2, 3위 종목은 우리가 이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다 교육을 해드리고 저점에서 여러분들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8일 날 이제 거래일이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에는 로봇주가 많이 어려웠는데 2025년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에 첫 단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콜옵션 행사하는 게 이미 확정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도 발동하겠다라고 2024년 초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가가 안 좋으니까 다 잊고 계실 것 같아서 이제 타이밍이 왔으니까 열흘도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1월이 되자마자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지날 수도 있는데 어찌됐던 1월에 CES가 열립니다. 다이브인이라는 이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생활에 AI가 빠져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당연히 해당이 되죠. 사물 인터넷이나 뭐 드론이나 모든 거에 다 들어가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이제 1월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존에만 해도 테슬라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로보택시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한 거다. 삼성에서 인수를 하는데 이슈가 되는 게 당연하다. 저는 우리나라 로봇 기술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현대차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메라이징 손도 뭐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하고 이런 것처럼 LG가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보스타 로보티즈 외에도 이제 최근에 뭐 베이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인수하고 그랬었는데 실리콘밸리의 과거부터 이미 10년 전부터 로봇 관련 이 스타트업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 LG전자는 이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LG가 조금 앞서 나가지 않나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이 투자하기 시작하면 또 규모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화끈하죠. 삼성 같은 경우는 또 미래 먹거리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미 작년 12월 18일부터 강조를 해드리고 전날 그 다음 날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정도였어요. 로봇주 이렇게나 주가가 안 좋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그리고 어떤 상황입니까? 12월이 전쟁 리스크 올라오고 트럼프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계속 관세 얘기 나오고 하는데 세계가 뒤집어질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무슨 로봇이냐. 아직 실적도 안 나온 기업들을 뭘 매수하느냐라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보유하신 분들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하시고. 자, 그런데 아니라고 했죠. 이 종목 올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발렌타인데이 날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 다음 날 정도 됐죠. 16일 날인데 발렌타인데이처럼 빵빵 터지는 달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10%가 넘어갔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217.78%. 자, 여러분 바닥권이었는데 여러분 매수 기회 주고 열흘이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 절호의 매수 찬스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르는 그런 찬스의 기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코스닥 외국인 매수 1위 종목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익을 외국인들이 지금 챙겨갔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2위 종목입니다. 카페24. 카페24 또한 후발주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때 올려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1월 하순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약 한 달 정도 사이에 84.39%. 그때는 CES 끝나고 나서 후발주 뭐냐라고 다들 고민하고 이제 할 때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종목이에요. 제가 마치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더좀비존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코스닥 종목 2위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공략했던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강의만 잘 들어도 좋은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해되시겠죠? 투자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세 번째는 뭐예요? 휴젤입니다. 이 1, 2, 3위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저는 말이죠. 이 종목들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할 거다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확신할 수가 없어요. 특히 코스닥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코스피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코스닥 종목은 정말로 예상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외국인들이 공매도 치고 안 좋게 보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지 않는 종목들도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너무나도 외국인들이 고마워하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횡보하면서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막 회복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린 거예요. 보틀리뮴 톡신즈 같은 경우, 필러 같은 경우 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가고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까지 옵니다. 얼마나 품질이 좋으면 그러고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좋으면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좋으면은 노하우가 있으면은 그렇게 오겠습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2월까지는 뭐예요? 학생들 방학 기간이죠. 방학 기간은 성수기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보다는 겨울이 조금 더 낫죠. 여름에는 만약에 무언가를 하게 되면 시술을 받거나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럼 땀이 흐르거나 막 더우면은 갑갑하잖아요. 그러니까 붕대 감고 있거나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겨울은 너무나도 편안하다. 물론 이런 톡신 제품 같은 경우가 무조건 이렇게 붕대를 감지는 않습니다. 성형수술, 성형관광까지 다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3월 되면은 비수기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신 거예요. 투자 아이디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3월 되면 비수기인데 3월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의료 관광이 성수기예요. 관광이 성수기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랑 업계에 계신 분들이랑도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 그렇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성수기 때는 우리나라 고객들 그리고 비수기 때는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성형 관광, 그런 미용 관광을 온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막 시작됩니다. 이탈했다가 회복되면서 박스권 상단만 가도 좋고 돌파하면 아주 나이스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돌파해가지고 쭉 움직이는 거 너무나도 멋진 모습 보이고 있죠.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투자 아이디어만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섹터가 명확하게 좋아지는 섹터다. 앞으로 강해지는 섹터다라는 것만 명확하면은 눌림목 받을 때, 조정받을 때 박스권의 끝자락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워 담기만 하면 되고 가공을 해야지 이게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 가공 누가 해준다? 기관, 외국인, 그리고 돈 많은 세력성 움직임들이 그 가공을 해준다. 여러분들 담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다 그런 종목들이죠, 여러분들. 오늘 6종목 중에서 앞에 2종목, 코스피 1, 2 종목 제외하고는 4종목 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말씀드리고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2종목 남았는데 뜸들이지 않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주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0%예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죠. 최근에 한번 점프한 다음에 횡보하면서 쉬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러분들 체크할 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 4만 원대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지금 47,400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 입력할 때 요 연구원들이랑 보면서 이제 오타를 좀 입력한 것 같은데 47,400원 요 구간에 있는데 괜찮습니다. 48,000 아래는 가격이 다 똑같아요. 48,000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 사실 44,000원까지 가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4,000원까지 사실은 음봉 나올 때마다 눌릴 때마다 매수한다.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대의 하락폭은 여기 갭 메우는 정도예요. 이거는 42,000원 구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가에 42,000원 이탈하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 한번 한 다음에 4만 원 유지되는지 보고 다시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실 무궁무진해요. 1차 목표치는 바로 앞에 있는 이제 52,000원이었는데 이 구간 저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1차 목표치는 1차 목표치일 뿐이고 그 뒤에 계속 제가 AS 해드리면서 지금 돌파가 가능한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안주입니다.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의 방패라고 할 수 있는 보안의 핵심 안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76,800원인데요. 지금 75,000원 회복된 다음에 눌림목 나와 있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위쪽으로 9만 원 설정해 드리고 아래쪽으로 72,000원 이탈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종목 설명을 조금 짧게 해드렸는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분들은 우리 교육방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죠. 영상으로도 제가 자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4월 되면 더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FOMC 결과 양호했고요. 6월까지가 중요한 구간이니까 그 구간까지 등락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큰 그림만 보시고 나무 앞에 일일비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본다. 이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멋진 포트폴리오, 멋진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전 지금까지 이재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실천하셔서 올해 큰 수익 올리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